안녕하세요. 브랜드 간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시장에서 크라운을 미리 만나봤었죠. 크라운 보면서 와, 디자인은 진짜 이 정도의 디자인을 토요타가 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오늘 밖에서 보니까 더 놀라워요. 디자인이 더 예뻐 보여요. 지난번에 전시장에서 봤을 때보다. 토요타의 크라운이 오늘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어떤 퍼포먼스로 다가올지, 그 시승기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승 한번 떠나볼 건데요. 디자인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아무리 봐도 디자인은 정말 예쁘네요. 자, 시승하러 바로 가보시죠. 자, 드디어 크라운에 앉았습니다. 크라운 1열 좌석에 앉았는데 시동 걸어볼게요. 자, 시동을 걸었더니 걸자마자 느끼는 거는 엔진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엔진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죠. 하이브리드니까. 토요타 차량을 타면서 시동을 걸었을 때 그런 진동이나 소음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하이브리드라서 하이브리드의 장점만 가지고 있는 이 토요타가 기술력은 최고니까 그런 건 없는데 바람 소리만 그냥 막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는 차량은 토요타 크라운의 2.5 자연 흡기 엔진 싱글 모터를 타고 있는데요. 엔진만 놓고 봤을 때는 2.5인데도 출력이 약 한 186마력 정도. 출력이 186마력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탔던 셀토스 1.6보다 출력이 조금 낮은 상태긴 하죠. 근데 거기에 전기 모터,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까지 더해지면은 약 한 240마력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 출력이면은 충분할 것 같다. 수치상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지 안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그랜저를 탔을 때의 느낌과 어떤지까지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처음 달릴 때 이 토요타들 차량을 타면은 그냥 엑셀을 처음 밟았을 때는 정말 조용해요. 흡사 전기차를 타고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조용한데, 지금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살짝 내리막길이라서 그냥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엑셀을 거의 안 밟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지턱을 한번 넘어 볼게요. 방지턱도 부드럽게 잘 넘어요. 서스펜션의 감도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느껴야 할 거는 출력에 있어서 전기 모터가 아닌 엑셀을 밟았을 때 우리 내연기관의 엔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크라운 하면은 우리가 나오기 전부터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저한테 가장 큰 기대감은 ES300H와 많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렉서스만큼의 품질이 올라왔을까가 제일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랜저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위에 있을까? 과연 일본의 그랜저라고 불리는, 일본의 국민차라고 불리는 이 크라운이 우리나라 현대의 그랜저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긴 했습니다. 저는 방향지시등 소리에 좀 민감한 편인데 방향지시등 소리 괜찮아요. 이 정도면 현대 기아차들이 좀 더 묵직한 방향지시등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전시장에서 크라운 요 디자인 리뷰 해드리면서 아쉬운 점들이 몇 개가 있었죠. 옵션이 약간 부족하다는 거. 저한테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거는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가 여기에는 없어요. 기본형에는 없는 거죠. 위에 상급 모델로 6천만원대 2.4 터보로 올라가야만 메모리 시트, 뭐 전동 트렁크, 이런 추가적인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체크를 못 했는데 본네트 열고 수동으로 거치를 해야 하는 것도, 그것도 전동 리프트를 넣어 줄만 한데 왜 그거 안 넣어줬을까요? 그걸 넣는다고 해서 엄청 고급차처럼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게 빠져 있으면은 급이 약간 내려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 유압식 펌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하거든요. 원가 해봐야 뭐 2, 30만 원 할까? 전동 트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 트렁크 그냥 애프터마켓에서 한 8, 90만 원 정도면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원가는 그거의 반도 안 되죠. 넣어줬을만 한데 아쉽습니다. 그게. 엑셀을 좀 밟아볼게요. 오르막길이기도 하고 속도를 좀 내보기 위해서. 내연기관의 엔진이 돌아가니까 소음이 약간 있습니다. 아예 없지 않아요. 이전에 타봤던 캠리라던가 이런 모델에 비해서 오히려 약간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를 감성으로 느낄 것이냐,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감성으로 느낄 것이냐, 아니면은 옛날에 생각했던 그 토요타의 감성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밟았을 때 엔진 소음은 약간은 있어요.
다시 엑셀을 밟아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우렁찼는데 사실은 60km, 70km 정도의 속도밖에 안 되거든요. 터널을 한번 가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소리가 훨씬 증폭이 되죠. 소리가 모여 있으니까 증폭이 되는데 막 안으로 몰려 들어오진 않네요. 자, 이제 큰 도로로 가서 제대로 한번 밟아볼게요. 시트에 딱 앉았을 때 시트가 굉장히 푹신한데 이 허벅지라던가 양옆에, 이 엉덩이 양옆에 이쪽 부분에는 약간 딱딱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허벅지도 잘 받쳐주고 있는데 엉덩이하고 등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푹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옆구리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어도 될 것 같아요. 엉덩이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엉덩이는 나를 받쳐주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는데 양옆에 사이드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커브길 좀 빨리 달려볼게요. 커브길을 급가속으로 한번 해봤는데 와, 뭐 특별히 롤이 일어나거나 밀리거나 하는 느낌은 없어요. 이게 이번에 크라운이 나오면서 토요타에서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했던 점 중에 하나죠. 내가 밀리고 있을 때, 내가 커브길을 돌고 있을 때 후륜에서 받쳐주는 동력을 강화했다,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돌고 있을 때 전륜이 언더스티어가 나면 그때 후륜으로 동력을 조금 더 전달하면서 이 후륜에서 밀고 나가주는 힘을 강화했다. 그러면은 롤이 일어나는 현상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이게 이번에 토요타가 우리 기술력 좋다, 우리 E4 시스템을 쓰고 있다, 요거를 강조한 게 됩니다. 방금 커브길을 돌 때는 좀 편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차체가 전고가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크로스오버 차량이니까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약간 기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토요타가 북미 시장에 크라운을 다시 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북미 시장을 좀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옵션 구성을 하면서 한국에 너네 물량은 요 정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가져가 하고 미국 시장과 같은 옵션으로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이 한국 시장만 공략하기에는 너무 캐파가 좀 적긴 하죠. 물량이 적게 판매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절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자, 이번에 모드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스포츠에서는 야, 나 시끄러울 거니까 준비해,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속도 훨씬 잘 되고 있어요. 엑셀을 밟을 때는 계기판에 이렇게 오른쪽에 빨간색 표시가 나오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밟지 않을 때는 파란색으로 회생하고 있고, 그리고 노란색이 나올 때는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나오는 거는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이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브레이크의 제동력이라던가 그 다음에 달릴 때의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특히 브레이크는 제동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 크기가 그랜저보다는 조금 작고 소나타보다는 조금 크고, 그랜저가 소나타의 중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옆에 폭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하이브리드 회생 장치가 엄청납니다.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잔량이 반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꽉 차 있어요. 그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회생하는 이 회생 장치의 능력은 이래서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기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계기판에서 내비게이션 디자인은 정말 실내 디자인도 예쁘고 좋습니다. 자, EV 모드. EV 모드로만 가면은 약 한 120마력 정도를 내고 있어요. 제가 엑셀을 좀 강하게 밟았더니 EV 모드가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EV 모드 사용 불가라고 뜨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천천히 밀리는 구간에서는 강제로 EV 모드를 놓고 달리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회생이 상당히 빠르게 되기 때문에 시내에서 밀리는 구간, 뭐 고속도로에서 밀리는 구간이 있으면은 EV 모드로만 가셔도 연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기판 왼쪽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그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차지라던가 에코, 파워 이렇게 나오면서 볼 수가 있어요. 엑셀을 깊게 밟을수록 파워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고요. 엑셀을 조금 살살 밟을수록 에코 모드, 그리고 엑셀을 놓으면 차지 모드로 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정말 잘 돼 있네. 너무 좋아요. 풍절음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속도가 높아지고 90, 100 이렇게 돼도 풍절음하고 노면 소음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특히 이 노면 소음도 억제를 많이 했고요. 풍절음은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거는 억제를 많이 했다. 노면 소음도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랜저보다 풍절음은 조용한 것 같고요. 노면 소음은 비슷한 것 같고, 엔진 소음은 그랜저가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모든 차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토요타 크라운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디자인,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회생 능력과 엔진 같은 것들이 이미 내구성이 증명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질리지 않게 오래 타면서 나는 장고장도 없게 타고 싶어 하면은 크라운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국산차를 탈 거야 라고 하시면 그랜저를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토요타 차량들이 장고장이 없는 거는 맞아요. 제 주변에 캠리 사셨던 분들, 프리우스 사셨던 분들 다 엄청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크라운도 그거 못지않게 엄청나게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션 같은 경우도 변속할 때 변속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죠. 무단 변속기니까 이게 변속이 됐나 이런 거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서스펜션이 옛날에는 일본 차들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잔상이 많이 남았거든요. 어디 방지턱을 넘거나 뭐 출렁거리는 데 가면은 출렁 마치 파도처럼 잔잔하게 그런 잔상들이 좀 남는다는 기억이 있는데, 크라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고 땡, 넘고 땡. 그러니까 잔상이 남지 않으니까 부드러우면서도 나를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1열에서 느껴지는 노면 소음이라든가 풍절음은 없었는데 2열에서는 어떨지도 기대가 됩니다. 2열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와, 360도 카메라 보면요, 정말 리얼 360도 카메라입니다. 양옆과 뒤와 왜곡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는 왜곡이 좀 있어가지고 잘 신뢰를 안 했었는데 점점 진짜 왜곡도 거의 없어지고요. 자, 2열에 왔으니까요, 이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이 크라운 2열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랜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내 크기는 그랜저랑 비슷한데, 단지 조금 꼿꼿하게 앉으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앉으시는 분들은 머리가 닿습니다. 제가 176이지만 앉은 키는 한 185 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앉은 키가 큰 편이니까. 그래도 머리가 닿아요. 좀 억지로 올린 것 같죠? 근데 좀 편하게, 우리 원래 앉을 때 엉덩이 좀 이렇게 빼서 앉잖아요. 배 나오게. 그렇게 앉으면은 괜찮아요. 머리 닿고 이런 건 없고, 여기 머리 부분만 그래도 살짝 올라가 있어요. 이 앞에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좀 디자인이 신기하게 되어 있는데, 불 켜는 것도 여기 있어요. 뒷좌석에 보면은 뭐 에어벤트라던가 그 다음에 C타입고요. 오히려 1열에서 엔진 소음은 엄청 크게 느껴졌었는데, 제가 더 신경 써서 들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졌었는데, 2열에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 오히려 노면 소음이 2열에서는 조금 있네요. 그랜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노면 소음은 있었는데, 진짜 그랜저랑 비교하면은 노면 소음 자체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랜저도 그렇고 크라운도 그렇고. 크라운 처음에 제가 이제 주행하기 전에 휠을 보면은 21인치 휠이란 말이에요. 21인치면은 이 정도 차체 크기에는 사실 한 19인치? 19인치 정도가 제일 적당한데, 21인치면은 너무 커서 약간 통통거리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너무 딱딱하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승차감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21인치에 이 정도 승차감을 내는 거는 상당히 훌륭하다. 단지 노면 소음은 약간 있다. 이게 대부분 바퀴에서 들어오는, 크라운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 느껴지는 노면 소음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엔진 소음이라든가 엔진의 떨림 이런 거는 2열에서 느껴지는 거는 상당히 적어요. 지금 PD님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1열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진짜 조용합니다. 일부러 더 밟아보고 계신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무난하죠. 풍절음은 정말 조용합니다. 이런데 마감을 잘 해놓은 거예요. 여기 몰딩을 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세단들은 요만큼만 있죠. 요 정도 두께만 있는데 크라운은 이만큼 있어요. 아, 근데 햇빛 가리개가 없네. 햇빛 가리개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요 두께 차이를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에도 몰딩이 요렇게 이게
이게 창문 전체에 이렇게 이어져 있고 안쪽에도 이어져 있고 여기서도 두께가 느껴지시죠? 이런 부분에서 마감들을 상당히 잘했다. 이런 부분들이 마감을 잘했고 두께 자체가 국산차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틀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음을 억제하고 있다. 이런 풍절음 억제를 잘하니까 다른 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저 운전할 때 저는 이 바람 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리면, 지금 제가 타는 카니발이 풍절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차를 탈 때마다 이거 진짜 방음 처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원래는 저는 차를 탈 때 그런 소음에 민감하지는 않았었는데 카니발을 타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본 차들은 정말 이런 풍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토요타 차량들은 이런 풍절음들이 억제가 잘 되어 있다. 요거는 ES300H하고 비슷한 정도로 밖에 소리들을 충분히 억제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진 소음은 좀 세게 밟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약간씩은 느껴진다. 이 자연흡기 엔진이라서 반응 속도는 확실히 빠르긴 합니다. 반응 속도는 빠른데 하이브리드에서 내연기관으로 넘어갈 때의 딜레이가 약간 있어요. 그 딜레이 빼고는 나머지는 엑셀이 받는 대로 충분히 반응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트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고, 그리고 허벅지가 살짝 올라와줘서 받쳐주고 있는 이 느낌이 편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차량 크기도 마음에 들고요. 뭐 이런 소음 억제하는 부분들도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토요타의 기술력은 장고장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니까 그거 고려해서 차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토요타 크라운 차량 만나봤는데요. 미국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차량이니까 뭐 디자인은 정말 이제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시죠? 디자인은 너무 예쁘다는 거, 옵션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옛날에는 토요타나 일본 차량들이 우린 내구성 하나 최고야 이걸로만 밀고 나갔었는데 이제는 디자인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 디자인과 내구성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직접 피부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이 차와 저 차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그럼 당신은 어떤 차를 살 거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토요타 크라운하고 그랜저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옵션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은 그랜저를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이라던가 내구성을 더 원해 라고 하시면은 토요타 크라운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차의 장단점이 극명해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그랜저가 약간 넓다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니까 뭐 소음을 억제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의 엔진 소음은 있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말 좋았다. 하이브리드 그리고 변속기, 서스펜션까지. 오히려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위해서 정말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후방에서 밀어주는 이 커브를 틀 때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감을 높여주었다.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도 억제가 잘 되어 있고요. 패밀리카용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적당하고, 장점이 많은 차인데 왜 예전보다 이 내연기관이 조금 시끄러워졌는지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옵션도 조금만 더 넣어줬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차량 가격, 차라리 이 정도 차량 가격이면은 100~200만 원 높아진다고 선택 안 하실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아쉬웠다. 근데 전체적인 차량의 밸런스라던가 디자인 그리고 승차감, 그거는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요타의 크라운 타보면서 시승기를 준비했었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차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와, 뒤로 후진할 때 보면요, 왼쪽에 보시면은 360도 카메라인데 바닥도 나와요. 대단합니다. 이런 기술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